네, 안녕하십니까. 2019년 기속부터 총 수익금액 2천만 원 이하의 주택 임대소득에 대해서도 소득세가 과세됩니다. 그래서 제가 맡게 된 신고서 작성 사례 마지막 주제로 2천만 원 이하의 주택 임대소득을 가지신 분이 분리과세로 신고용을 선택했을 때 신고서 작성 사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주택 임대소득에 대해서는요, 2018년도까지는 총 수익금액 2천만 원 이하는 비과세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분, 즉 2019년 귀속 주택 임대소득 2천만 원 이하에 대해서 처음으로 소득세 신고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핫한 주제죠. 그래서 마지막 주제로 분리과세 주택 임대소득을 선택했는데요. 이번 신고서는 3주택을 보유하신 납세자가 주택 임대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도 계산해 볼 거고요. 그리고 이분은 2019년 중간에 사업자 등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등록했기 때문에 분리과세를 선택했다 하더라도 뭔가 나눠야 될, 안분해야 될 그런 사건이 생겼거든요. 그런 점들을 설명해 드릴 테니까 놓치지 마시고 강의를 한번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우선 여러분께서 2주택 이상 소유하시고요. 부부 합산입니다. 부부 합산해서 2주택 이상 주택을 보유했는데 월세를 받고 계시다. 그러면 주택임대소득자에 대한 신고 안내문을 받으셨을 수도 있어요. 또는 주택을 부부 합산 3주택을 가지고 있다. 그런 분들도 신고 안내문을 받으셨을 수 있습니다. 그런 주택임대소득자 신고 안내 유형은요, V자 유형입니다. V자. 이 V자 유형은 내가 주택을 갖고 있고 그리고 월세를 줬거나 전세를 줬거나 주택에 맺혀 있다. 그러시면 이런 안내문을 받아보실 수가 있는데요. 혹시라도 아직까지 신고 안내문을 받아보지 못한 우리 월세 주시는 그런 임대인 주택이 있다고 하시면요, 인터넷 홈택스 로그인 하시고요, 신고 납부 들어가시고 종합소득세 신고 도움 서비스에 들어가시면 본인의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보실 수 있고요. 또는 마이 홈택스 우편물 및 발송 내역 조회에서 신고 안내문을 조회해서 출력 가능하시니까 그거 한번 참고하시고 V자 유형이시면 주택임대 소득 신고 대상자일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유의하실 사항은요, 주택임대 소득 수익 금액이 2천만 원 이하는 분리과세 선택을 가능한 거거든요. 무조건 분리과세 하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종합소득세로 신고할 수도 있고요. 2천만 원 이하일 때 분리과세로 신고를 하고 납세금을 종결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서 유리한 쪽으로 신고를 하시면 되는 것이지 무조건 2천만 원 이하다, 분리과세가 유리하겠네, 이런 건 꼭 아니거든요. 그 점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신고서 작성 사례 보시기 전에, 이 강의 보시기 전에 반드시 좀 사전에 수행해 주셔야 될 게 있는데요. 지금 이 시간은 신고서 작성 사례 시간이지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대한 전반적인 강의를 하는 시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사전 지식이 좀 필요합니다. 이 신고서 작성을 하려고 하면. 그리고 이 강의를 이 신고서 작성 사례 이걸 들으시려고 해도 어느 정도의 지식이 필요하시거든요. 무턱대고 들으시면 따라오시기 힘들 겁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알고 계시는 분은 그냥 쭉 들으시면 되고요. 처음이시다, 안내문 받고 처음 이 강의를 보려고 한다, 그러면은 국세청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성실신고 지원, 종합소득세 타고 들어가면 주택임대소득란이 있습니다. 안내란이 있거든요. 거기에는 무수한 정보가 많습니다. 거기에서 특히 알으셔야 될 거는 2천만 원 이하, 첫 번째 주택임대 분리과세 개념을 먼저 좀 숙지하시고요. 두 번째, 나는 3주택 이상을 가지고 있고 보증금도 받고 있는데 그러면 이 보증금은 어떻게 하나? 그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계산해야 됩니다. 주택이 3주택 이상일 때입니다.
그 간주임대료 개념을 좀 아셔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분리과세를 선택하더라도 소형주택 세액 감면이라고 있어요. 일정 요건에 해당되면 세액을 감면해주는 그런 제도거든요. 그래서 당부드리는 것은 주택임대 분리과세 개념 좀 숙지하시고 간주임대료 어떤 건지 좀 아시고 마지막으로 소형주택 세액 감면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숙지를 하시면 이 신고서 작성 사례는 상당히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통상 제가 신고서 작성 사례를 알려드리기 전에는 우리나라 종합소득 계산 구조를 반드시 한번 살피고 하는데요. 이 주택임대 분리과세 소득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선택이 가능한 거기 때문에 2천만 원 이하이신 분들도 종합과세 선택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살펴보면 우리나라 일반적인 종합소득 계산 구조는요. 자, 종합소득 금액을 먼저 구합니다. 이 종합소득 금액이 뭐냐? 종합소득 금액은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소득 이 6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례는 주택임대 소득만 있으신 분만 또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자, 배당, 근로, 연금, 기타 소득은 없겠죠. 주택임대 소득도 부동산 임대 소득, 즉 사업소득 범위 안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분은 사업소득 금액이 바로 종합소득 금액이 되는 거예요. 일반적인 계산 구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분이 종합소득 금액을 구했어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모든 신고서는 똑같습니다. 분리과세 빼고요. 자, 종합소득 금액을 구했으면 인적공제와 같은 소득공제를 차감해 줍니다. 소득공제를 차감해 주면 종합소득과세 표준이 나오고요. 이 종합소득과세 표준에 우리나라 세율인 7단계 초과 누진세율, 그중 해당되는 세율을 곱하면요 산출세액이 나오고 그 산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세액, 공제받을 금액이 있거나 감면받을 그 금액이 있으면 그걸 차감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을 결정세액이라고 하는데 이 결정세액에서 세법상 의무를 불이행하셨거나 이런 불이행했을 때는 가산세가 붙거든요. 그런 가산세를 추가하시고 내가 기존에 2019년도에 이미 뭐 소득세 중간연합세액이라든지 뭐 그런 기납부산 세액을 빼주시면 바로 납부할 세액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나라 소득세의 일반적인 계산 구조고요. 이 다음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계산 구조는요 좀 특이합니다. 자, 먼저 나의 주택 임대하는 주택을 세무서에 또는 지자체에 등록했냐 등록하지 않았냐 이거에 딱 구분돼요. 자, 등록주택, 등록임대주택이 있죠. 미등록 임대주택이 있습니다. 이렇게 구분이 가능하고요. 등록임대주택이란 지자체와 우리 관할시군구청이죠. 관할시군구청 그 관할세무서에 모두 사업자 등록하고 임대료 연 증가율이 5%를 초과하지 않아야 됩니다. 연간 임대료 상승분을 5%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런 걸 등록임대주택이라고 하고요. 자, 등록임대주택과 미등록임대주택 아무래도 딱 어감상 나오죠. 등록하면 뭔가 좋은 쪽 혜택 주겠다. 미등록하면은 조금 뭐 혜택을 주지 않겠다.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등록을 했을 때는 일단 우선적으로 필요경비 계산할 때 공제율을 조금 더 인정해 줍니다.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는 사업소득 총수익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해야 소득금액을 산출할 수 있거든요. 분리과세 할 때는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계산구조에서는 등록한 주택에서는 수익금액의 60%, 미등록했을 때 50%죠. 두 번째, 소득금액을 했어요. 그 다음에 과세표준에서는 아까 전에 소득금액에서 과세표준을 계산하려면 일반적인 종합소득세 계산구조에서는요. 종합소득금액의 기본공제, 소득공제를 빼주죠. 여기는 기본공제라고 해서 등록한 주택은요. 400만 원을 빼주고요. 미등록한 주택은 200만 원 빼줍니다. 뭔가 자꾸 미등록했을 때는 혜택이 좀 줄어들죠. 줄어들고 또한 마지막으로 세율은 분리과세는 14% 동일합니다. 14% 동일하고 세율했으면 등록한 임대주택에 한해서 일정 또 요건을 또 충족하면 세액 감면을 해주거든요. 소형주택에 한해서입니다. 소형주택에 한하면 이 세액 감면을 해주는데 4년짜리 단기 임대는 30% 해주고요. 8년짜리 장기는 75% 세액을 감면해 줍니다. 등록 임대를 한 다음에 일정 요건을 충족한다면 혜택이 많죠. 그래서 저희 국세청에서는요. 주택을 임대하시는 분들은 사업자 등록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 임대하시는 분들은 사업자 등록을 하셔야 되고 안 하시에는 불이익이 있죠. 그런 거는 지금 소득세 세법 강의는 아니니까요.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자, 단일 소득 분리과세 주택 임대 소득자이신데요. 이분은 다른 소득은 없어요. 뭐 안타깝게 제가 다른 소득까지 합산해서 하는 건 더 좋은 사례가 되겠지만 뭐 시간 관계상 그리고 기초 개념 관계상 단일 소득에 이제 그 주택 임대 소득만 있으신데 이분은요. 세종에 사시네요. 이름은 김국세 씨고요. 신고 유형은 분리과세 주택 임대입니다. 총 주택이 세 채가 있습니다. 아파트 세 채가 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아파트 세 채가 있는데 A, B, C 세 아파트가 있습니다. 보증금은 A 아파트는요. 보증금 2억에 월 80. 그 다음에 B 주택은 보증금 2억 5천 전세 줬고요. C 주택은 보증금 1억에 월 45만 원. 이분은 월세 받는 주택 두 채에다가 전세로 준 주택이 한 채가 있죠. 좀 부자시네요. 그런데 봤더니 사업자 등록을요. 두 채만 했어요. 사업자 등록을 2019년도에 두 채만 했습니다. A주택과 B주택만 했고요. C주택은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업자 등록도 2019년 1월 1일부터 하지 않고 19년 3월 1일부터 했네요. 3월 1일부터 했네요. 그리고 현재 기준시가를 봤더니 연말에 그 2019년도 기준시가를 봤더니 A주택은 3억짜리 기준시가, B주택은 3억 5천짜리, C주택은 2억짜리네요. 자, 밑에 가정이라고 되어 있네요. 세 채 모두 비소형 주택으로, 비소형 주택이라 함은 40제곱미터 이하를 말합니다. 비소형 주택으로 간주 임대료의 총 수익 금액 산입 대상임. 이 얘기는요. 이 보증금에 대해서 국세청에서 정하는 산식에 따라서 이 보증금 받은 거는 은행 이자 정도 되는 수익 금액이 발생하면 이걸 총 수익 금액에 산입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A, B 주택은 등록 임대주택인데요. 2019년 3월 1일에 사업자 등록하셨죠. 지자체도 등록했고, 그리고 모든 요건을 충족했대요. 단기 사업자. 그러면은 이분은 소형주택 세액 감면 30% 대상자도 해당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포인트는 이따 말씀드렸지만은 사업자 등록을 중간에 하셨어요. 그러니까 미등록 기간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 점 머릿속에 한번 두시고 가보겠습니다. 자, 단일소득 분리과세 주택 임대소득은 신고서 자체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우리가 신고서 보면 이전에 제가 단일소득 단순경비율 신고서라고 했는데 주택임대 단일소득 분리과세 주택임대 소득장이 별도로 있거든요. 이 별도의 신고서는 총 4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총 4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맨 마지막 신고서는 작성 방법이고요. 그러니까 총 3장만 작성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캡처 떠서 PPT로 쏘았는데요. 첫 번째 작입니다. 제일 첫 번째는 기본사항을 적으셔야죠. 기본사항을 작성했으면 두 번째는 소득금액을 먼저 구해야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단계죠. 그런데 소득금액, 요게 보시면 총 수익금액을 구하는 장은 보통 뒷장에 있습니다. 자, 2페이지. 이게 거의 오늘의 하이라이트가 될 것 같은데요. 총 2페이지의 총 수익금액 및 필요경비 명세서를 작성을 해 주시고요. 하다 보면은 끝에 쭉 다 적어가는데 보증금 등의 수익금액 산입액, 이게 바로 간주임대료 계산이거든요. 이 간주임대료 계산 방식은 3페이지에 있습니다. 3페이지에 보시면요. 저는 그냥 주택 임대 보증금 등의 총 수익금액 조정 명세서 나와 있죠. 여기에서 3주택 이상이신 분들, 그리고 간주임대료 주택수 계산에 제외되지 않고 소형주택 아니고 보증금 그 기준시가 2억 다 초과되는 금액의 아파트들은 아파트 또는 주택의 보증금을 받고 3억 이상 넘어갔을 때 간주임대를 계산해야 되거든요. 요거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이 모든 걸 작성하시면 총 3장의 신고서가 나오게 되고요. 그러면 신고가 마치게 되는 거죠. 좀 크게 확대해서 볼게요. 첫 번째, 기본사항 작성 먼저 해야 되겠죠. 신고 요령은 분리과세로 이분은 선택을 하셨습니다. 기본사항은 쉽죠. 왜냐하면 단일소득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자용은 신고 요령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게 다 기재되어 있어 나오죠. 여기까지는 너무나 쉽고, 그 다음에 총 수익금액 1,815만 원을 구해야 되는데 이거는 뒷장으로 가는 거죠. 봤더니
총 수익 금액 및 필요 경비 명세서라고 돼 있어요. 이 부분을 먼저 작성해 줘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 임대 현황에 보시면 소재지 다 나와 있죠. 그럼 임대기간 내가 잘 알고 있겠죠. 보증금도 저 얼마 받았는지 알고 있잖아요. 그 월세 계약서 썼으니까 누구보다 잘 알 거 아니겠습니까, 본인이? 그리고 사업자 등록도 본인이 했으니까 다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까지 적는 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아무런 문제가 없고 이거는 그냥 쭉쭉 적어주면 돼요. 임대 물건별로 세종 1호, 세종 102호, 103호 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쭉 적어주면 됩니다. 여기에서 조금 유의해야 될 거는 등록 임대 요건, 충족 기간, 요것도 사업자 등록한 이후부터 요건이 됐겠죠. 그러니까 요까지는 다 적을 수 있어요. 그래서 월세 80, 12개월 960만 원, 그 다음에 C주택 45만 원 받았는데 12개월 곱해보니까 540만 원. 요까지는 다 적어요. 어디서 막히느냐? 자, 세채 모두 비소형 주택으로 간주 임대료의 총 수익 금액 산입 대상임. 뭔 말이지? 모르겠는데 돌아가서 다시 아빠가 전에 간주 임대료를 어느 정도 숙지하고 오십시오. 이걸 알아야지 이 금액을 구합니다. 보증금 등의 수익 금액 산입에 이래가지고 A주택에는 189만 원 추가됐죠. C주택에는 126만 원이 추가됐습니다. 자, 이게 뭐냐? 임차보증금 받았으면 은행에 넣어놨으면 그 이자 상당히 나올 거 아닙니까? 그거 이자 벌었지 않겠냐? 보증금 넣었으면 그런 개념이거든요. 이 계산식은 다음 페이지. 지금 우리가 월세 수익 금액까지는 알아요. 1,500, 1년에 1,500 버셨네요, 이분은. 아는데 간주임대료 계산해야 되겠죠. 간주임대료 아직도 모르시면 다시 보시고 오세요. 이제 설명 아주 빠르게 드리겠습니다. 이 보증금 등의 총수익금의 조정 명세서에서 핵심은 공제액 3억 차감. 총수익 금액이 있더라도 보증금이 3억 이상 되는 부분에 한해서 저희는 계산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3억까지는 개인별로 다 빼줘버려요. 그러니까 보증금이 이 세 채 받았는데 1억이었다. 그러면 간주임대료 계산할 게 없는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고 왔다는 거 전제하에 주택 간주임대료의 총 수익 금액 산입 요건이라고 해서 올라와 있죠. 주택 수는 세 채 이상일 겁니다. 그 다음에 장부를 안 했고 추계를 했으니까 요 보증금 등은 A, B, C 주택 모두 보증금 합계액이에요. 합계. 이분은 2억 5천, 1억 받으니까 5억 5천을 받았던 겁니다. 5억 5천이니까 2억 5천, 5억 5천에 3억 빼주면 2억 5천 남죠. 그럼 2억 5천에 대해서는 이자 상당의 만큼 총 수익 금액에 산입을 하겠다는 거죠. 그런데 핵심 포인트. 자, 보증금 등을 받은 주택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보증금 등의 적수가 가장 큰 주택의 보증금 순서대로 차감한다.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 이분은 2019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12개월간 전부 다 임대를 했어요. 그러니까 적수라는 개념은 좀 어려운 개념이지만 딱 봐도 그러면 보증금이 가장 큰 것부터 차감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봤을 때 B주택 2억 5천이 보증금이 제일 크네요. 그럼 이 순서대로 B, A, C 이 주택으로 3억을 나누어서 차감하겠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보시면 보증금 공제액이라고 있죠. 이게 보시면은 B는 보증금 2억 5천에 2억 5천을 차감하니까 보증금 잔액이 0이라서 간주 임대료가 총수익금의 산입액이 안 나오는 겁니다. A주택은 자 B주택에서 2억 5천 원 차감했어요. 5천 남았죠? 5천 남은 걸 A주택에 차감하니까 대상 금액은 1억 5천 정도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런 산식에 따라, 산식은 좀 복잡해요. 근데 보시면 모를 수준은 아니시죠. 쭉 계산해 보니까 A주택에서 1억 5천에 대해서 이자율 2.1%를 쭉 곱했더니 189만이 나왔네요. 뭐 이런 60% 적용률 이런 거는 공부를 조금 하시고 오시면 이해가 가실 겁니다. 산식이니까. C주택은 1억에 대해서 60% 적용률 차감하고요. 2.1% 했더니 126만 원이 나왔습니다. 총 합계를 보니까 315만 원. 그러니까 2억 5천, 그러니까 5억 5천 총 보증금이 있는데 3억은 차감해줬고 그러면 2억 5천에 대해서 국세청 산식에 따라서 총 수익 금액에 산입할 금액을 계산해 봤더니 315만 원을 더 추가해야 되더라. 이런 의미입니다. 이거를 주택별로 나누어 줘야 되는 거죠. 그랬더니 이렇게 됐죠. A주택의 총 수익 금액 산입될 금액은 189만 원이더라. C주택의 총 수익 금액 산입해 줘야 될 금액은 126만 원이더라. 그래서 봤더니 이 계산을 복잡하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국세청에서
지금 이런 것들을 다 좀 쉽게 해드리기 위해서 국세청 홈택스에 가시면 세금 모의 계산해 보면 간주임대료 계산해 보기라고 있습니다. 요거 그거거든요. 요거 제가 그대로 찾아서 만든 거거든요. 한번 계산해 봤어요. 계산해 봤더니 이렇게 정확하게 금액이 나오죠. 계산의 금액이 나오니까 여러분들께서도 그 산식을 좀 보시고 내가 보증을 받았으면 이렇게 먼저 모의 계산을 해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간주임대료를 계산했습니다. 자, 그럼 현재 저희는 이제 총 수익 금액을 알게 됐습니다. 이제 드디어 총 수익 금액을 알게 됐죠. 주택임대 총 수익 금액은 1,815만 원이 현재 제가 벌은 수익 금액이죠. 자, 2천만 원 이하입니다. 2천만 원 이하라서 분리과세 선택을 했죠. 자, 분리과세 선택을 했더니 AB주택은 3월 1일에 사업자 등록, 지자체 등록하고 막 등록했어요. 근데 왜 C주택은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뭐 이유가 있겠죠. 자기가 살라고 했나? 뭐 이유가 있죠. C주택은 사업자 등록을 안 했어요. AB주택은 단기 요건 충족했다고 했죠. 이거는 공제금액과 나중에 있을 세액 감면 금액을 할 때 필요한 조건입니다.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필요경비는 아까 기억나십니까? 등록주택의 필요경비는 60%, 미등록한 주택의 필요경비는 50% 했더니 A주택에 1,149만 원에 60% 했더니 이 금액일까요? 퀘스천이죠. C주택 666만 원에 50%네. 딱 봐도 333만 000이니까 여기에는 미등록했으니까 50% 맞구만. 근데 이게 60% 아닐 거예요 아마. 왜? 등록 자체를 3월 1일에 했잖아요. 자, 3월 1일부터 등록을 했으니까 이분은 10개월 동안에 등록한 요건을 충족했고 2개월은 미등록한 상태란 거죠. 구분해야죠. 계산했어요. 총 수익 금액을 12일로 나눴죠. 한 달로 쪼개가지고 곱하기 10하고 곱하기 2 해서 10달치는 보니까 957만 5천 원에 요게는 등록분이니까 0.6 해주니까 574만 5천원이 나왔고요. 미등록한 2개월치 계산해보니까 95만 7천 원. 요 두 금액을 합해니까 요 금액이구나. 조금 어렵죠, 지금부터. 그래서 했더니 또 공제금액은 자, 기억나십니까? 등록한 주택은 400만 원 해줍니다. 그런데 미등록한 주택은 200만 원 해줘. 또 요건이 붙습니다. 다른 소득 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일 때. 근데 이분은 다른 소득이 없으니까 무조건 2천만 원 이하니까 기본 공제를 해줘야 되겠죠. 그런데 등록한 주택은 400, 미등록한 주택은 200. 또 뭔가 이상하죠. 되게 지저분하게 나왔잖아요, 숫자가. 제가 계산을 해봤더니 이건 원래 회색 자리에는 쓰는 거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의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해보니까 A주택의 공제금액은 232면 지저분한 이 숫자가 나왔고 C주택의 공제금액은 73만 3만 이 금액이 좀 지저분하게 나왔잖아요. 이 금액을 합해봤더니 350. 이게 도대체 어떻게 나왔냐? 400이고 200 빼준다며. 이거는 바로 등록을 어중간하게 중간에 하셨기 때문에 지금 이런 결과가 나온 거예요. 자, 조금 더 설명드릴게요. 이거는 계산식이기 때문에 설명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보죠. 필요경비 60%, 미등록 50%. 과세표준은 봤을 때 기본공제 400만 원, 200만 원 방금 설명드렸습니다. 자, 넣어가고요. 거의 최고의 하이라이트죠. 자, 보겠습니다. 전체 수익 금액은요. 전체 수익 금액은 이분은 1,815만 원입니다. A 플러스 C주택입니다. 그랬더니 A주택 등록분 10개월치거든요. 10개월치 했더니 이 금액이 나오네요. 957만 원 10개월치입니다. 그 다음에 미등록한 부분 2개월치 190만? 어떻게 있더라? 191만 5천 원이네요. 191만 5천 원 나왔습니다. C주택 그대로 가죠. 미등록, 전체 미등록 660만 나왔습니다. 좀 어려워집니까? 등록한 경우에는 필요경비 60%, 공제금액 400만 원 해준다고 했죠. 자, 미등록할 경우에는 필요경비 50%, 공제금액 200만 원. 보시면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고민하다가 만든
도형이거든요. 봤더니 전체 수익 금액은 1,815만 원. A주택은 이렇게 구분돼 있죠. 그랬더니 이 부분은 등록단 부분은 필요경비도 60% 적용하고 공제금액도 이 부분에 한해서 400만 원을 적용시켜야 되겠구나. 미등록한 부분은 미등록한 부분은 필요경비도 50% 적용되고 공제금액도 200만 원만 적용되겠구만. 이렇게 계산식이 나오거든요. 그렇게 봤더니 이 보시면 나와 있죠. 등록분에 975만 원 곱하기 0.6 나왔죠. 그러니까 574만 5천 원 나왔고 미등록한 부분 190만 5천 원에 0.5를 곱하니까 995만 7천 나와서 더해보니까 672,500원 나온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이 부분은 미등록했으니까 곱하기 50 필요공비 이렇게 나온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넘어가도록 하는데 기본공제 요게 보시면 자 하나 설명드릴게요. 만약에 모두 등록을 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사람이 A, B, C 주택을 다 1월 1일에 다 등록했어요. 그러니까 12월 31일 다 모든 요건을 충족했어요. 그러면은 깔끔하게 400만 원 공제받으시겠죠. 요 공제금액이 400이라고 기재가 될 겁니다. 그런데 이분이 모르고 전부 미등록했어요. A, B, C 주택을 다 미등록했어요. 그냥 소득세 신고하러 오신 거예요. 그러면은 공제금액 200만 원이잖아요. 깔끔하게 이게 200만 원이 기재될 거예요. 근데 이분은 중간에 사업자 등록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은 400만 원을 적용해야 되고요. 어떤 부분은 200만 원을 적용해야 됩니다. 즉 주택임대 분리과세 선택하신 분, 미등록 하신 분은 공제금액은 무조건 200만 원보다는 크게 돼 있고요. 400만 원보다는 작게 돼 있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보시면 해당 과세기간 동안 등록 임대주택과 등록 임대주택이 아닌 이렇게 발생한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 A주택만 빼서 얘기해 드릴게요. A주택만 딱 빼서 얘기하면 빨간 거 보이시죠? 총 주택 임대 수익 금액 1,815만 원이죠. 그 다음에 우리 등록한 임대주택 수익 금액은 얼마입니까? 요거 노랑이 957만 5천 원이 되는 거예요. 여기다가 400만 원을 곱해주고요. 400만 원 곱해주고 더하기 요 부분은 400만 원이 적용되는 부분이에요. 두 번째는 총 주택 임대 수익 금액 요 부분은 전체 빨간 부분 중에서 1,815만 원이죠. 요 부분 미등록한 요 부분입니다. 미등록 A주택만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요 부분을 도려내서 200만 원을 곱했더니 요 금액이 나온 거예요. 요 금액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 금액은 어떻게 나올까요? 660만 원 곱하기 660을 여기에 660을 요 금액에 넣고 1,815 곱하기 200을 하면 이 금액이 나올 겁니다. 그렇게 해서 공제금액이 계산되는 겁니다. 공제금액을 차감했더니 사업소득 금액이 나오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는 종합소득세 신고의 구분응선을 넘었습니다. 왜냐하면 총수익 금액 알았습니다. 필요용비 알았죠. 공제금액도 어떻게 계산하는지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사업소득 금액이 나왔죠. 사업소득 금액이 나왔고 여기서 분리과세니까 바로 곱하기 세율 14% 했더니 70만 8,736원을 이분이 납부를 해야 될 것 같지만 이분은 A, B 등록한 두 채는 단기 30% 세액 감면 금액을 적용해서 60만 5,152원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은 A주택과 B주택 등록했잖아요. 근데 B주택은 수익금액이 없었어요. A주택만 수익금액이 있었죠. A주택만. C주택은 미등록했으니까 감면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이 금액에는 A주택분 소득세만 반영이 되는 겁니다. 어렵죠? 다시 한번 불러오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 우리 앞에서 소득 공제금액이랑 필요금액 계산할 때 이렇게 구분한 건 알았어요. 이렇게 알았는데
먼저 소형주택에 대한 소득세 감면 내용을 보면요. 일정 요건을 만족해야 돼요. 국민주택 규모 이하, 아까 전에 84, 84, 74였거든요. 제가 설명 안 드렸지만 기본 가정에 국민주택 규모 이하, 그리고 기준 시가는 6억 원 이하 주택이에요. 자, 3억, 3억 5천, 2억, 오케이. 그리고 임대료 준걸 연 5%, 이것도 만족했다고 했죠. 그랬을 때 해당 과세 연도 개월수의 12분의 9 이상인 경우, 그러니까 9개월 이상 임대를 하는 경우에는 요건 만족이에요. 이분은 3월 1일 날 등록했고 12월 31일까지 임차인이 있었죠. 그러니까 10개월치를 임대를 놨고 임차를 놨고 그리고 임대인이 있었고 소득세가 있기 때문에 소득세 감면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록 요게 미등록한 부분도 미등록했지만 10개월 이상 등록해서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 전체에 대한 미등록한 부분에 있어서도 세액 감면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A 플러스 C주택 등록한 A 플러스 C주택의 전체 산출세액을 했더니 여기 70만 8,736원이 나왔죠? 나왔고, 자, 등록분 산출세액 또 제가 계산해 봤죠? 했더니 등록분 산출세액은 24만 773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미등록한 부분도 세액을 쪼개서 봤더니 10만 4,507원이네요. 그리고 요 미등록한 부분을 또 쪼개서 봤더니 36만 456원이에요. 다 와갑니다. A주택, 우리 A주택의 등록분, 미등록분 산출세액을 그래 더해봤더니 34만 5,280원이에요. 이 부분 자체가 전체 얘기해서 이 부분 자체가 소득세 감면 대상 산출세액이라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곱하기 0.3하니까 이 금액이 나왔거든요. 너무 복잡하죠. 그래서 좀 단순하게 발라내는 방법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까지 하지 말고 그냥 있잖아요. 단순하게 저는 이렇게 하는데 요 부분 C주택 그냥 C주택 산출세액 구해가지고요. 그러니까 C주택부터 먼저 구하는 거예요. 요 부분에 대해서 14% 곱하면 되거든요. 14% 곱해가지고 요 전체 금액에서 요 빼버리면 감면 대상 금액이 나오죠. 이거는 좀 빠르게 그냥 하는 건데 개념은 이런 개념이에요. 개념은 이런 개념이니까 그래서 10만 3,584원이구만. 다 계산 끝났죠. 그래서 60만 최종 60만 5,152원이 나의 주택 1,800 얼마였죠? 1,815만 원에 상당해서 납부할 세액이 분리가 선택했을 때 나오는데 하나 더 나왔죠. 세액 감면을 받았을 때는요. 60만 원 나왔습니다. 세액 감면을 받았을 때는요. 10만 3천 나왔을 때는 농어촌 특별세를 내야 돼요. 20%. 10만 원 받았으면 20% 한 2만 원 정도 세금 더 농어촌 특별세를 납부해야 되거든요. 이렇게 해서 모든 신고서가 1장, 2장, 3장 모든 신고서가 완성이 되죠. 자, 홈택스로 하면 더 간단합니다. 제가 한번 해봤었거든요. 이렇게 해서 마무리되는데 주택임대 소득 신고 시 유의하실 사항이 있어요. 이게 저는 지금 분리과세로 선택해서 계속 설명을 드렸잖아요. 근데 결코 분리과세가 세금을 더 많이 낼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한다니까요. 종합소득 한번 해보시고 분리과세 한번 해보시고 예상세액을 비교하셔야 돼요.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분리과세 선택이 무조건 유리하진 않다. 왜? 오늘 살펴본 사례거든요. 이거 한번 제가 해봤어요. 해보시면은 일부 등록, 밀부 등록 똑같거든요. 해봤더니 65만 보이시는지 모르겠어요. 65만 152원인데 이분이 아무런 소득이 없어요. 그리고 이분은 아무런 소득이 없고 사업소득도 없고 이래가지고 간편장부 주택임대소득도 사업소득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직전 연도 수익 금액이 없고 신규 사업자일 경우에는 올해 신고는 간편장부 단순경비를 적용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계산해 봤더니 어라? 뭐야? 36만 3천 원밖에 안 내네. 이건 뭐죠? 이분은 분리과세 선택을 할 수도 있지만 종합소득세로 그냥 신고해버리면 더 유리한 거예요. 더 유리. 포인트죠? 그러면 이분은 좋아. 일부 등록했고 일부 미등록해서 그랬어. 그러면
전부 등록하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분이 전부 등록해가지고 뭐 50%, 60% 필요금이 받았고요. 다 해봤고 한번 해봤어요. 예상적으로 해봤더니 전부 등록 가정을 했습니다. 수익 금액은 똑같아요. 간주임대료도 바뀔 내용이 전혀 없죠. 이분은 더 많이 적용받는데 필요경비 60%까지 해주니까 60% 적용되고요. 그 다음에 소득공제 깔끔하게 400만 원 전액 받죠. 그런 다음에 과세표현 나고 산출 세겠더니 얼마 나왔습니까? 31만 9천? 근데 종합과세 하니까 이분도 전부 등록을 하더라도 종합소득이 더 유리하네요. 자, 그러면은 미등록 한번 해봐? 미등록 한 번 더 해봤죠, 제가. 자, 전부 등록을 안 했어요. 총 수익 금액은 똑같아요. 1,815만 원. 두 번째, 필요경비를 50%만 차감해 주겠죠. 그리고 소득공제도 깔끔하게 200만 원까지만 되겠죠? 그래가지고 계산을 해봤더니 세금은 많이 늘어났죠. 90 얼마. 그랬더니 종합소득 했더니 이건 뭐 40 얼마네요. 46만. 모두가 이분은 종합소득세 신고하시는 게 유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의문이 들죠. 뭐하러 분리과세를 이렇게 선택할 거냐. 그런데 케이스가 너무 많아요. 단순하게 다른 소득이 있거나 그러고 이분이 뭐 다른 이전에 사업소득 수익 금액이 있어가지고 본인이 뭐 기준경비율 대상자였다. 아니면 근로소득이 있다. 근로소득이 있고 왜냐하면 2천만 원 이하인 해당돼야만 이런 기본공제 같은 걸 빼주거든요. 400만 원, 200만 원. 다른 소득이 있고 하면은 여러 가지 케이스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비교를 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보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충격적이죠. 무조건 분리과세가 유리하지 않다. 종합소득세가 유리할 수도 있다. 그래서 지금 홈택스에서는 제가 로그인 딱 해보려고 하니까 이런 화면이 딱 뜹니다. 2019년 기속 주택임대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 해서 바로 뜨거든요. 전자신고 요령 알아보고 주택임대소득 알아보시고 보시면은 종합소득 분리과세 예상세액 비교하기가 있어요. 저도 이걸로 다 했거든요. 해보니까 유리한데요. 뭐 꼭 확인해 보시고 옆에 보시면 간주임대로 계산하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걸 이용하시면 되죠. 마지막으로 오늘 이 시간이 마지막인데요. 저희 국세상담센터는요. 세금과 홈택스에 관해서 애로사항이나 궁금증이 있으시면 국번 없이 126번 하시면 안내해 드리고요. 그런 전화 연결이 잘 안 되거나 또는 메일로서 답변을 받아보시고 싶은 분들이 질문을 남기시면 저희가 속한 인터넷 부서에서 답변을 남겨드리고 있거든요. 지금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 5월, 6월은 대개 신고 기간이라서 답변이 조금 늦어질 수도 있는 점 양해해 주시고요. 지금까지 종합소득세 신고 작성 사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